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가장 힘센 사람들의 싸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 FBI 전 국장입니다. 이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를 난타한 회고록을 발간해서 내일부터 이제 시판이 되고 이 책은 벌써 애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 측은 코미를 인간 쓰레기, 교활한 자 이렇게 강력하게 사전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ABC 뉴스가 코미와 1시간짜리 인터뷰를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코미는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우선 트럼프는 도덕적으로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만일 특검 말러를 파면한다면 그것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사법방해죄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트럼프를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조사를 했는데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48대 32로 코미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욕타임스는 어제 이례적으로 전체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 제목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라고 불리우는 언론들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쟁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코미 전 FBI 국장과 ABC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 등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회고록을 출간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 내용 등은 이미 지난주에 떠들썩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는 그 후속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5월에 돌연히 파면을 당한 제임스 코미에게는 일종의 보복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트럼프에 대한 공소장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화이트하우스 측은 이미 ABC 뉴스와의 인터뷰 전에 그에 대한 사전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인간 쓰레기, 비열한 인간이라고 불렀고 교활한 자 이렇게까지 채색을 했습니다. 어제는 여기에 대한 코미의 보복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책 출간 소식에 나온 이야기에서 좀 더 새로운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담자는 ABC 뉴스의 앵커인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보통 시민들의 궁금증을 대변해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물로 보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미는 나는 그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하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했고 여성 문제, 인종 문제 등에 대해서 불균형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의 탄핵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탄핵보다는 국민들이 투표에 의한 거부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일어서서 투표소로 가서 그들의 가치관을 투표로 표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풀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러시아가 트럼프를 상처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했던 다른 대통령들처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다. It is possible 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충성맹세를 요구했다,
또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왜 트럼프와 단둘이서만 남아 있었겠는가? 만일 그가 이 양자 대면의 성격을 몰랐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둘이만 남아서 밀담을 했는데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 멀러 특검이 이것을 밝혀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만일 트럼프가 로버트 멀러 특검을 파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답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헌정의 위기가 올 것이다. 법 질서에 대한 최고의 심각한 공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논란 이상의 성격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 발간과 어제 ABC 뉴스 인터뷰에 대해서 트럼프와 화이트하우스 측의 반격은 아주 맹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코미를 인격적으로 비판했고 공화당 의장은 어제 코미가 그의 책을 팔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인 세라 샌더스도 여기에 거들었는데 코미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치적인 환경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코미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 재개 발언 당시에 그는 클린턴이 당선될 것을 믿었다. 만일 수사 사실을 은폐하면 그녀의 대통령 당선이 불법 사실이 될까 봐 취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변인의 말은 코미의 결정 태도에 대한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트럼프와 코미가 서로 상대방을 모두 라이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ABC 뉴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신뢰도 면에서 코미가 트럼프보다 48대 32로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요즘에 그렇듯이 민주당, 공화당, 독립층의 반응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민주당계 또는 공화당계 시민들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그룹의 시민들은 코미에 대한 의견이 아주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8%가 코미를 더 신뢰한다는 말이 나왔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조사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부정직성, 이 의견이 이미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미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ABC 뉴스, CNN 뉴스 등과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자신을 더 알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믿게 하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례적으로 전체 풀페이지를 차지하는 논설을 게재했는데 그 제목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설은 만일 트럼프가 특검을 파면한다면은 constitutional crisis, 헌정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코미는 법무부 부장관이면서 특검의 인사권자이면서 러시아 수사의 감독권자인 라드 로젠스타인이 만일 트럼프의 명령을 받더라도 특검의 파면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서만이 특검을 파일을 할 수가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특검뿐 아니라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파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4월 16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최고보안급 형무소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주 사법집행국은 오늘 새벽 비숍빌 소재 리 형무소 난동을 제압한 뒤 감옥 당국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리 형무소는 1,5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주 내에서 가장 폭력적인 죄질의 수인이나 장기 복역수들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내일 출간될 책 더 높은 충성,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을 집필하게 된 배경과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 트럼프 행정부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코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에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난 13일 단행했던 시리아 공습은 국방부가 내놓은 여러 옵션들 중 가장 절제된 안이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은 백악관에서 며칠간의 회의 끝에 국방부가 제안한 군사 공격 옵션 중 가장 절제된 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 3곳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동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화학무기의 사용 및 확산을 억제하며 지역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리아 공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전쟁 권한법에 따라 미국의 공격 행위에 대해 의회에 설명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마이클 코언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검토를 중단시켜달라고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킴바우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법무부는 압수 문건들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연방법원이 문건들을 전부 검토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이 면책 특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라드 블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항소심 재판 여부를 오늘 대법원이 결정합니다. 블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를 청구했는데 오늘 결정이 그의 법정 투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는 부패 혐의로 1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올해 봄 시샘 추위가 예년보다 심합니다. 어제 오늘 추위와 눈, 얼음비 등이 시카고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중반까지의 시카고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8.4도나 낮습니다. 어제는 저기압으로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등 중서부 지역에 윈터스톰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데스플레인 리버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졸리엣 경찰은 이 사체가 3주 전에 실종된 20살 션 조이인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는 모호한 내용의 편지를 집에 남기고 가출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약한 눈이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8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0도. 수요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3도. 목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1도입니다.